안녕하세요. 이영석 약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보중익기탕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솔직히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뭐 조금 잘 못 만들지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앞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글자도 너무 작아가지고 뭐 잘 안 보이셨죠? 뭐 일단은 뭐 내용은 뭐 상관이 없었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 이제 형식보다도 사실은 내용이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기존 한방 강의에서 들어본 내용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뭐 강의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최근 트렌드 조금 현대적인 감각으로도 제가 좀 더 계속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종익기탕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거를 약간 리뷰를 해보고 계속 지난번에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종익기탕 뭐 이게 조성은 뭐 이렇게 인삼, 황기, 백줄, 감초라는 이제 보기제, 그 다음에 당기라는 보혈제, 진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제를 많이 쓰면 그러니까 그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이제 채해 버리는 거죠. 기가 막혀 버린다. 너무 기가 이제 기만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진피를 쓰므로써 이제 그런 답답한 기체 현상이 이제 안 생길 수 있도록 기가 체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이제 진피를 좀 가했고요. 시호승만은 이제 신량 해표제인데 이게 이제 그 신량이라고 하면 이중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 기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 기전을 신량으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죠. 맵고 매운 것은 이제 열을 내는 개념이고 상승시키는 개념이고 량은 그러니까 서늘하게 한다. 차갑게 해서 식히고 열을 식히고 혈액을 하강시킨다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양. 어떤 약들은 부기제 중에서도 진액을 왕창 보강하면서 이제 그 활혈시키는 가문한 약성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진액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는 혈을 보하는 개념이고 그러면서 보기제니까 결국은 기와 혈 약간은 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음량을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인삼 같은 것을 뭐 진액을 뭐 아주 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혈제로 이거 보지는 않아요. 보혈제를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에 특수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아주 기운이 없을 때, 아주 기운이 없어서 이제 그러니까 출혈이 심한 사람, 출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막 떨어지죠. 혈압도 막 떨어집니다. 이거는 양기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출혈을 조금 할 때는 혈압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제 보험제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죠. 보험제들 뭐 그러니까 따뜻하게 보험을 하든 또 뭐 차갑게 보험을 하든 보험제들이 필요하겠지만 출혈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혈압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혈압이 떨어진 게 양기가 떨어진 거죠. 이때는 보기제가 필요한 거죠.
복이하는 가운데서 그나마 그러니까 진액을 공급하는 게 인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삼을 그러니까 이렇게 혈압이 떨어질 정도로 출혈이 심해서 생기는 그 출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인삼탕, 독삼탕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진액을 보충하는 특별한 의미가 특별한 경우가 있다. 보편적인 경우는 분명히 아니지만 인삼은 오히려 열을 내면서 진액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런 활용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실량미가 반대 기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 매울 신이죠. 매운맛이 먼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운 기가 먼저 작용을 하고 서늘한 것은 따라가면서 식혀집니다. 매운맛이 혈액을 계속 상승시키는 가운데 서늘한 것은 이것을 안으로 땀이 조금 덜 나게 하면서 식히는 기전으로 작용한다. 뭐 그런 반대 기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라라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에서는 이제 우라가 되고요. 위에서는 울증이고 염증도 같이 있는 거죠. 우라하고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말하면 위에 염증인데 위에 열이고 위에 한데 울증이 심하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울이 이제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진피를 제가 2번을 썼는데 아니고 건강 대추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당기도 보혈대로 들어가고 어쨌든 조성은 대충 이렇습니다. 효능은 이제 원기가 없고 위장이 허약하고 피로하다고 허약체질, 피로근태, 병우세약, 식욕부진, 도안이 아니고 자안일 가능성이 맞다 그랬죠. 근데 이제 보중익기탕의 3대 효능의 영역입니다. 3대 효능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위하수, 자궁하수처럼 내장이 처져 있는 사람, 내장이 침체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들어 올리는 약이다. 2번째로는 변비통이나 테니스 엘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데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굉장한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안 좋으면 사지 기능이 당연히 사지의 혈류가 나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3번째는 이제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삼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출혈을 많이 해서 혈압이 떨어질 때 그때는 보험제로 절대로 지혈을 시킬 수 없다. 보기제를 써야만 그러니까 그 양기를 회복해서 결국은 혈압을 높이면서 말초에 이제 그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혈관을 오므릴 수 있는 힘을 그 진액도 약간 같이 병행이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저혈압이다.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다. 그러면은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혈압에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혈압이었다가 이제 고혈압이 되는 나이를 먹고 어혈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고혈압에 이런 그 보종익히탕이나 보기제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 가지 효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보종익히탕의 그 효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핵심 기제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우선 이제 심장과 이제 비유의 관계, 제가 이제 제목에 이제 이 내용에서, 강의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그 소주제들, 그러니까 조금 강조할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자, 심장과 비유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심장이 화기이고, 비위가 이제 토다. 그래서 화생토가 되게 하는 이제 관계인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인체 속에서 보면, 화에서 토로 가는 과정은 사실은 수렴 과정입니다. 수렴 과정이고, 심장이 이렇게 발산을, 그러니까 결국 모든 조직으로 해주기도 하지만, 적당히 그 심장이 제일 집중해주고 있는 곳은 또 위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심장이 다른 데 쪽으로는 혈액을 다 보내주면서 위장 쪽으로 소홀히 하면, 그래서 그 소홀히 해준 관계가 이제 결국은, 이 비위가 이제 허약해지는 거죠. 비위가 허약해지면서 결국은 비위가 생산한 혈액이 심장으로 또 못 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이제 교감 항진에 빠진다. 이 관계가 이제 제일 나쁜 거죠. 그래서 심장은 위장으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비위로 에너지를 보내는 그 비위는 혈을 만들어서 심장으로 또 보내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체에 아주 큰 기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장하고 위의 관계가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중심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보종익히탕을 써야 될 사람이죠. 그런 중심에 또 보기제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심장과 비위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서로 에너지를 보내주고 혈액을 만들어서 심장으로 공급해주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한 국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국가의 생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방위인가? 군사력, 이 국가의 어떤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국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국가에서는 보면은 뭡니까? 농업이 사실은 국가의 핵심이죠. 국민을 먹고 살게 하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외곽을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결국은 전쟁이 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군대일 것 같지만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군량미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죠? 군사들이 먹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군사력도 사실은 그 국가의 어떤 경제, 농업 이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심장하고 위장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강해도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북한하고 비슷한 거죠. 북한이 이제 군대가 군사력이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군인들도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생산을 많이 못 해내니까 결국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비위가 손상된 사람들이 항상 보면 손발에 힘이 없고 손발에 힘이 없고 허약한 모습, 쇠약해진 모습을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심장하고 비위의 어떤 관계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역할을 잘해주고 화생토부터 이제 제대로 되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비위 상태는 늘 살펴야 되죠. 예. 저도 한번 예, 진통제 먹고 비위가 완전히 박살난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땀을 덱시부브루펜 먹고 뭐 땀을 뻘뻘 흘린다면 그러니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보종익기탕 먹을 사람이 딱 된 거죠. 식욕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제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 한 숟가락도 사실은 먹기가 힘들었죠. 겨우 이렇게 먹을 정도였는데 그만큼 또 사람이 이제 기진맥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통제로 비위를 손상시켰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통제나 해표제는 비위를 무력하게 한다.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이거를 소홀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음이는 혈관이 좁다. 혈관 용적이 좁다. 특히 비위가 그렇고 심장이 그렇다. 소심하고 비소하고 그죠? 소민에게 이제 보증이 기타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다. 단지 보증이 기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각도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보증이 기탕만 써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약간 상초열을 심열을 조금 수렴시켜 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보종익기탕을 쓰면 아주 딱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사려가다가 있는 분들,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속에서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머릿속에 잡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좀 더 빨리 뛰게 되고 잘 놀래고 뭐 신경질도 잘 날 수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스트레스가 생긴 사람들, 심열이 생긴 사람들은 심열을 좀 깔아앉혀 주면서 이제 보기제를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 약들이 이제 많이 있죠. 뭐 바나사심탕도 사실은 이런 반열에 들어가고요. 가미기비탕도 이런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청심연자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인 약은 아닌데 청심연자음도 사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나사심, 가미기비, 보종익기탕 이 정도는 결국은 소음인에게 적합한 약이 됩니다. 어쨌든
활용을 할 때 심려를 조금 꺼줘야 될 사람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감 항진이 좀 되어 있는 사람, 소음인이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설명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체질적으로 체질을 떠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사실은 소음인은 가을형 체질인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서 가을로 오기 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게 이제 열소음인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소음인 체질 중에서도 조금 열이 있는 소음인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 계속 체질이 중간에 많이 생기겠죠. 어쨌든 그래도 대체적인 과정, 그러니까 흐름을 우선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 수료 많은 황금이나 황련이나 이런 약들을 써주면서 이제 보종익기탕을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열을 받으면 계속 속을 끓이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약간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름만큼의 어떤 양기는 발휘를 못합니다. 여름처럼 활동적이지는 않고 침체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소민들에게 적합한 소민인데 식욕이 한창 떨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이 기진맥진해 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걷는 폼이라든지 손놀림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기운이 부족해 보인다. 쇠약해 보인다. 그러면 보중익기탕을 쓰면서 여기다가 조금 심려를 꺼줘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보중익기탕을 쓰면서도 조금 더 기운을 올리는 약을 또 써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음인인데 좀 이제 말초 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보중기탕을 쓰면서 여기다가 이제 당기수산 뭐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보중익기탕 쓰면서 인산패독산 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활혈의 무게를 두면서도 보중익기탕을 같이 쓰면서 그러니까 활혈을 조금 더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중심 기둥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해놓고 말초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이 뭐랄까 비위가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침을 맞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드러눕기만 하겠습니까? 곡기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쨌든 밥을 못 먹고 구역질이 난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보종익기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로 말초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데 뭐 국을 쓰고 나니까 이제 기운이 확 딸려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위장의 표리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고요. 생강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생강의 약성이 결국은 토기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비가 굉장히 따뜻해지겠죠. 비가 이제 습한 사람, 비가 습하고 습해서 이제 담음이 많이 생기는 사람, 비가 습해서 이제 구역질이 난다거나 담음 때문에 구역질이 나죠. 일대 되면은 이제 좀 추위도 많이 느끼고요. 약간 춥다는 느낌도 느끼고 이제 또 침도 많아지겠죠. 입에 침이 많이 고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생강이 필요한데, 대체로 생강이 필요한데, 생강이 이제 조금 매운맛이 있죠. 그래서 위장에는 조금 해로울 것 같지만, 위 기능이 너무 침체해져 있는 사람은, 이 표면 혈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생강을 쓸 수가 있다. 위점막이 이제 열로 메마를 때는 생강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삐쩍 마른 사람인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인데, 이제 뭐랄까, 위점막이 이제 열로 메마르면 이제 그때는 반드시 이제 갈증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갈증을 많이 호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생강을 많이 쓴다, 계속 쓴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강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어민들 위주로 쓰고요. 어민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열소어민, 열태어민은 조금 이제 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태어민은 좀 더 담음이 많기 때문에 생강을 먹어도 크게 이제 표가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인삼 위하수와 만성위염에 왜 인삼을 써야 되는지도 설명드렸고요. 승마와 인삼의 시너지 작용. 이거는 이제 사실은 승마와 인삼이 어떻게 시너지 작용을 내는가. 이제 그러니까 위하수가 있을 때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인삼이 하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킬 때도 진액을 보충해주면 위장 점막이 촉촉해진다. 승마도 그러니까 매운맛으로 위장 혈류는 좀 올라가는 거고요. 서늘하게 하니까 이제 표면에서 열이 생기는 걸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 염증을 막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인삼하고 승마가 시너지 작용을 그렇게 내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어떤 그 식욕 증가나 위가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하실 이제 그 주제가 견비통,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방을 처음 배울 때,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방을 배우고 몇 개월 안 됐었는데, 이제 어떤 한 여자분이, 중년 여자분이 이제 왼쪽 손목에 이제 혹이 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상태인데요. 계속 이제 혈류가 없는, 혈액이 손목까지 잘 안 오는 사람인데, 손목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민이 이제 증가하면서, 혹처럼 이제 볼록 튀어나오게 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어디에 크게 부딪히면 이마 같은데 탁 부딪히면 혹이 크게 자라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생긴 건데 내 혈류 상태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혈액도 괜찮고
기도 충분하니까 혈류가 발생하면서 이제 플라스민을 이제 녹여 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큰 혹이 뭐 무섭게 정말 커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제 멍은 조금 남을 수는 있어요. 일단 그것도 이제 어혈이라고 보는 거죠. 어혈의 일종이다. 피가 이제 순환이 돼서 이 어혈을 풀어내면 되는데, 보통 풀어내면 되는데 갑자기 생긴 것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기가 부족하거나 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혈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기와 혈을 써야 되면은 그쪽에 혈액이 못 가면서 결국 그게 어혈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어혈이 고착화되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이쪽 계통을 상담을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기운이 딸리고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똑같은 일을 해도 결국은 그러니까 옛날 기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혈이 생길 수 있다. 어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운을 보충하고 혈액을 보충하는 약을 충분히 써주면 혈류가 좋아지면서 그쪽 어혈이 없어지면서 낫게 되는 거다. 근데 기혈을 보충하지 않고 진통제만 자꾸 쓰면은 오히려 기와 혈이 더 상하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약을 드립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그전에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전에도 근래도 짜고 뭐 힘든 일도 하고 이 손으로 다 했는데 그전에는 다 했던 일인데 지금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 그때보다 팔림이 떨어진 거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결국은 팔의 근육, 손발의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그 말초 이제 팔로 따지면 팔의 여러 가지 이제 근육들,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까지 이제 혈행이 나빠지고 이 혈관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면 여기가 이제 근육이 힘을 못 쓰고 또 어느 순간 여기가 못 쓰고 하다가 무수히 많은 어떤 작은 근육들이 결국은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총체적으로 그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이제 견비통, 엘보, 손목 터널류근이다. 첫째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혈관에서 어혈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딱 자리 잡으면 바위처럼 자리 잡아버리면 결국 근육까지 혈액이 못 가니까 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이제 혈관에 생긴 어혈들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게 결국 관건인 거죠. 제가 아까 이제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딴 길로 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이 이제 이거를 수술을 앞두고 온 거예요. 제 약국에. 저를 만난 게 정말 그분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겠죠. 근데 제가 한방을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줄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을 3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한 11분을 먹어봐라. 낫든 안 낫든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쓴 약이 이제 돼지호탕, 당기수산이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약사국론에 이제 체험내로도 이제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뭐 대시호탕 당기수산을 왜 썼을까?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써보라고 배우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그냥 그 당시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제가 이 처방을 쓰면 저분이 좀 나을 수 있겠다 뭐 싶어가지고 이제 써본 건데, 그분이 이제 왼쪽 손목에 이제 그게 왔었고,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굉장히 성격이 좀 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뭐랄까 그 여자분인데 굉장히 좀 뭐 더 세 보였다고나 할까요? 기가 세 보였습니다. 기가 센 사람은 그러니까 신경질이 많이 나면서 우라가 많이 생기고 뭐 이런 끝에 저게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대시호탕을 써서 우라를 좀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혈행을 좀 좋게 해줘 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대시호탕을 썼었고요. 거기다가 조금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는 당기수산을 이제 같이 써본 거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제 느낌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처방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어설픈 처방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분은 제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손목에 있던 혹이.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게 되었던 거죠. 뭐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뭐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한 30명의 환자가 제 약국으로 계속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약국 위치가 어디냐. 멀리서 오니까 구리에서도 오고 청량리 뭐 김포에서도 오고 뭐 하여튼 방방곡곡에서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뭐 이 수도권 위주였죠. 뭐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온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30명 정도의 환자가 왔는데 이분들을 제가 다 고쳐드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 뭐 이런 지금은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막 한꺼번에 이렇게 와가지고 단시간 내에 뭐 다 고쳐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이 다 왔는데 대체로 처음 제가 대시호탕 당기수산을 썼지만 주로 이제 제가 썼던 처방은 이제 보중익기탕 당기수산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쓴 처방이 이거였고요. 거의 90%의 환자는 보중익기탕 당기수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오른쪽으로 아프면 보중익기 당기수산 썼고, 왼쪽으로 아프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는 분들이 한 10% 정도였고, 이제 아까 처음 오신 여자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한 두세 명밖에 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보중익기탕이 아니고 당기수산하고 뭐 이렇게 대시호탕을 쓰든지, 어떨 때는 뭐 사물탕만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 안 됐었어요. 이제 그때는 어쨌든 그랬고, 대부분이 보중익기탕 당기수산으로 주로 이제 오른쪽으로 아픈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오신 분들이 견비통,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 다양하게 오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처방한 게 이거였는데, 뭐 물론 이걸로 이제 다 이제 낫게 해드렸는데, 그중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보통 그때 11분씩 해드렸는데 이분은 11분 먹고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한 분이었어요. 이제 딱 한 분이 11분 아무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분을 해드리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별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2포씩 드셔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5g, 5g씩 썼는데 한 포에 10g씩 이제 먹은 거죠. 보종익기당 10g에 당기수당 10g을 썼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굉장히 찌릿찌릿한 그러니까 압력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그게 뭐 한번 퍽 하고 이제 터지는 것 같더래요. 그 이후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처음으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당기수단이 어혈을 치는 약이고 보종익기당은 그러니까 혈류량을 왕창 늘려가지고 혈관을 넓혀 나가는 약이죠. 굉장히 넓혀 나가는 약입니다. 이걸로도 혈압도 떨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혈이 제거되기 전에 먼저 그쪽 부분에 어혈이 있던 부분에서 굉장한 저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항이. 그게 이제 압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저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어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결국은, 살면서 혈행이 점점 나빠져 가는 거죠. 좋아져 가는 사람은 없고요. 혈관이 좁아져만 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심장 혈관에서부터 모든, 말초 혈관들이 점점 위축이 되고 좁아져 가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혈관들은 이제 혈전이나 어혈이 생기면 막혀버리는 거죠. 막혀버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작은 근육들이 이제 막힌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막힐 때 이거는, 활혈로, 그러니까 막힌 부분을 그러니까 뚫어줘야 되는 거죠. 뚫어줄 때, 양력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 굉장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그 혈압 같은 데는 이때 이런 어혈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쓸 때 이제 보종익기당 같은 이제 보기제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 어혈들이 저항하게 되면 이쪽에서 그러니까 혈류량을 발생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말주 혈류량은 증가되는데 여기서 탁 막혀버리면 이때 이제 혈압이 올라가겠죠. 보종익기당은 혈압을 올리는 약인데 어혈들이 있으면 어혈들이 많은 사람의 혈압이 금방 굉장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거가 되고 나면 혈관이 이제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혈관이 넓어지는 거죠. 혈관이 넓어지고 나면 혈압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압통, 여기서 이제 어혈을 제거할 때 보기제 중심이 된 보종익기탕이 혈류량을 발생시켜서 어혈들을 밀어내려고 할 때 압통이 느껴지는 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견비통이나 엘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원리가 맞아요. 이 원리가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 거의 한 30명의 환자가 왔을 때 90%가 이제 오른쪽으로 문제가 돼서 보종익기탕 단기수산을 제가 처방했듯이 그런 환자들이 훨씬 많죠. 많은데 결국 이렇게 압통을 느낀다. 그거는 결국 어혈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혈우기라고 하죠. 저는 뭐 그 한방 용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문을 가집니다. 왜 왼쪽으로는 혈이 좌우를 하고 오른쪽은 기가 좌우를 하는가? 뭐 항상 의문을 이렇게 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오른쪽이 아픈 것은 기운만 조금 보충해주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온 거는 이제 혈액순환만 조금째만 시켜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왼쪽으로 온 사람들은 기와 혈이 다 상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왔을 때 우리가 혈만 보충해주면 되겠다. 이거는 절대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른쪽이 먼저 아팠다가 왼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아픈 분들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아픈 분들은 혈만 부족한 분들인가? 그러니까 기운은 그러니까 예전에 부족했다가 옛날에 기운이 부족했는데 기운은 이제 생겼고 혈만 부족한 건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처음부터 이제 왼쪽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제 뭔가 그거는 이제 뭐 기부족은 크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만 조금 보충해주면 되겠거니 그런데 활혈제는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수산 같은 경우는 어혈을 제거하는 약들을 활혈제들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단기수산 강의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혈우기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왼쪽은 혈만 생각하고 오른쪽은 기만 보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왼쪽으로 이제 아픈 분은 오른쪽을 다 끝이고 왼쪽까지 심해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훨씬 이제 치료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좌쪽으로 온 사람은 심혈관 쪽이 이제 훨씬 좁아져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혈부족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장 혈관이 이제 그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혈관이 담을 수 있는 혈액의 용적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견비통이 생길 때, 엘보가 생길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때,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왼쪽으로 와도 기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제 차원에서 결국 모든 견비통,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일단 위장의 활력이 살아나고 비위의 기운이 회복되면서 이제 비주사말, 비주사지 그런 원리에 의해서 팔다리 순환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견비통, 테니스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원래 사람은 심장에서 손끝까지 가는 모든 혈행의 주요 혈자리들의 어혈과 혈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태어나기를 굉장히 뭐 조금 운동선수들처럼 모든 그 혈맥들이 잘 소통이 원활하게 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예외적으로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좀 활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이제 심장에서부터 손끝까지 가는 모든 혈행의 주요 혈자리들의 어혈이나 혈전이 쌓일 수밖에 없다. 혈액의 흐름이 늘어지고요, 심장의 파워가 떨어지니까 혈액이 가다가 중간중간 그러니까 혈관에 쌓이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강의 유속이 떨어지면 모래가 계속 쌓여서 뭐 여의도 같은 섬도 생겨나고 뭐 그러듯이 혈관에서도 결국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로 인체의 자잘한 세 근육, 작은 근육들이 이런 혈전에 영향을 받고 무기력해져 있는 경우다. 무기력해진다. 보기제들이 혈류량 정되기 전, 제가 이제 보기제들은 이제 그 뭐 3초의 기운을 올리는 약인데, 이 3초가 이제 뭐 상초, 중초, 하초의, 그러니까 특히 단전의 어떤 그 뭐랄까 활력입니다. 단전의 활력인데, 이게 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혈류량 자체가 이제 상초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혈액이 상승하도록 도와주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혈류량이 적다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면서 이제 이 혈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 늘어나면서 여기를 늘려터려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세 근육까지 굉장히 뭐 나이 들면서 결국 변비통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운이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절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제들이 그럴 때 많이 필요하다. 보기제들의 장대한 혈류량 정대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보기제를 소량 쓰는 경우에는 막혀있는 혈관들을 쉽게 뚫어내지 못하면서 혈압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통도 생긴다 그랬죠. 그 원리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그 운이 좋게도 한방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원리를 깨달았던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때 그 이후로 굉장히 또 그거 하나만 보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다른 이제 영역에도 많이 도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깨달았던 거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는데, 다른 이제 한방은 굉장히 공부할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정말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뭐 지금의 어떤 제 한방 이론이 정립되긴 했죠. 일단 혈류량 정대가 돼야 된다. 보기제를 이제 소량만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굉장히 나이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증가되어 있는 어혈들이 저항으로 작용한다.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때는 정말 어혈이 많았다면 분명히 압통을 더 느낄 수 있고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런 압통이 나타날 때 오히려 이제 양을 늘리면서 그 어혈을 제거해 버린 거죠. 그렇게
바로 그때 이제 보기제를 많이 썼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압동이 생기는 것은 사실 어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팔다리에 분명히 근력이 떨어지고 어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보기제나 활혈제를 썼어요. 썼는데 왜 더 아플까? 그건 당연히 저항하기 때문인 거죠. 어혈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만드니까 그 부위에서는 굉장한 압통, 그 다음에 아직 어혈이 제거되지 않은 순간에는 혈류량이 탁 증가하면서 혈압이 쫙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어혈 저항을 뚫어내려면 양을 늘려야 되고, 양을 늘리고 나면 그러니까 어혈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완치가 되는 거고요. 혈압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치료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혈압에 이런 식으로 적용은 안 하고요.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는 또 다시 이제 제가 그 혈압 부분, 혈압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보기제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보기제만 쓸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보기제만 쓸 수가 없고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혈관의 어떤 산화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혈관에 진액을 공급하는 어미도 당연히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단지 선도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혈관에 진액을 공급하게끔 하는 약들을 끌고 가는 게 뭐냐, 보기제라는 거죠. 그런 보기제 중에서 이제 환기나 인삼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왕창 쓰면서도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혈관 속에 정혈을 보충해주는 약들을 충분히 같이 써줘야 됩니다. 충분히 같이 써주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혈을 제거하기 더 쉬울 수도 있죠. 정말 어혈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제 이거를 건혈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혈액이, 그러니까 혈전이라고 하는 게, 어혈이라고 하는 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커져서 혈관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꽉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녹여내야 돼요. 녹이기 위해서는 정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배분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고요. 그렇게 쓰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들이 있고요. 어쨌든 찔끔 압통이 어혈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데, 찔끔찔끔 혈류가 발생하면 어혈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그런 압통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기제를 그때는 더 늘려야 어혈이 제거된다. 그래서 변비통,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처방 중에 이제 삼기탕이라는 이제 처방도 뭐 제가 이제 써본 적이 있는데, 이런 처방은 인삼이 세돈, 환기가 세돈. 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냥까지도 뭐 막 쓴다 그랬죠. 인삼보다는 사실은 환기를 많이 쓰는 처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을 그냥 빼버리고 아예 환기를, 여기는 세돈인데 인삼 세돈 효과를 내려면 환기를 이때는 한 양이면 40g이죠. 그러니까
60g 한 양 반, 그 두 장이면 80g이죠. 이 정도까지 써서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초에서 혈류량 자체가 잔뜩 늘어나게 보기제, 특히 환기 같은 보기제는 인삼보다는 좀 더 이제 혈압 상승 효과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혈류량을 이제 인삼을 그냥 빼버리고 환기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혈류량을 정제를 시켜 놓고 여기다가 뭐 만약에 숙지향, 이제 환기하고는 조합은 숙지향은 조금 안 맞긴 합니다. 이제 조합은 인삼하고 숙지향 조합이 조금 더 맞는데 뭐 환기하고 조합이 궁합이 잘 맞는 거는 이제 작약 같은 약이죠. 작약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혈류량부터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변비통, 엘보, 손목 터널 증후군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약을 쓸 때 사실은 이제 환기를 잔뜩 쓰면서 당기도 이제 사실은 당기미 같은 거를 이제 쓰는 게 좋습니다. 어혈일 경우에는 당기미를 써야 이제 활혈작용이 조금 더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을 쓰면서 작약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약을 또 같이 쓰면서 혈압을 낮추는 뭐 그런 식의 처방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뭐 어쨌든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민들을 타겟으로, 소민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굉장히 가늘다, 가는 처방이고 특히 비위의 혈관이 가늘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보강해주는 처방이면서 이렇게 변비통이나 이제 엘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그 다음에 혈압 쪽, 그 다음에 이제 위장 비위 자체, 위장이 처져 있는 위하수, 이것으로 인해서 식욕이 부진하고 동시에 조금만 먹어도 속이 따갑거나 쓰린, 뭐 역류성 식도염도 포함이 되겠죠. 뭐 이런 상태에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혈압 관계도 쓸 수는 있는데 평소에 저혈압이었던 사람한테 더 맞다라는 거죠. 평소에 저혈압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한테도 굉장히 쓸 수가 있고요. 저혈압 환자한테도 쓸 수가 있고, 저혈압이었다가 고혈압이 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일단,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혈압약을 쓰면은 몸이 굉장히 깔아지거나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저혈압이었다가 나이 들어서 고혈압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 제가 이제 사혈부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혈부항을 했을 때 혈압이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저혈압이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쪽에 바람을 쫙 빼주니까, 특히 이제 사혈을 할 때는 이제 대장하고 신장 쪽으로 이제 사혈을 많이 하는데, 이쪽을 어혈을 탁 제거해 주면서 이쪽 쪽으로 혈류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혈액이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혈압보다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이제
많이 나타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혈압을 떨어뜨릴 때도 말하자면 딱 이 중간에서 탁 잡아주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시호땅을 쓴다. 대시호땅을 쓴다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 대왕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대왕 같은 거는 이제 대장 쪽 그 어혈들을 이제 제거하는 기전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저혈압이었던 사람, 또 평소에 저혈압 환자였던 사람이라고 하면 대시호땅을 쓰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할 때도 대시호땅을 쓰면서 인삼으로 탁 대왕의 양력을 조금 축소시켜야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혈압이었다가 고혈압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기제를 써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 혈류량을 증가시킬 때 정을 보호하는 약, 정혈을 보호하는 약을 좀 보조제로 탁 넣어서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혈압 개선에 사실은 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이렇게 그 보중익기탕 보기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성 고혈압 또 결국 어혈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어혈을 제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